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한 여학생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제가 CNN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한 여학생이 자기에게 투자를 해주면 앞으로 벌어들이는 것을 10년 동안 수익 가운데서 6%를 주겠다라는 제안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부 모금 사이트인데요. 그 업스타트라는 곳이에요. 그쪽에 했는데 한 달쯤 됐는데요. 그 기사의 후속 기사를 보니까 35명이 1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여학생의 프로필을 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투자를 받기 전에 했던 일은 뭐냐면 스타트업에서 홍보 매니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투자가 완성되고 나서 그 여학생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첫 번째 했던 게 그 네일 케어하는 그 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일 케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1년 만에 수익이 이제 흑자 상태로 돌아서서 6%씩 변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에서 몇 가지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찬스를 갖지 못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과연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 특히나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투자를 받았을 때 이 여학생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광고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평이 두 가지로 갈렸죠. 하나는 노예계약이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평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의견들이 나뉘었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서 후속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관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일이니까 벌써 2016년이 지났죠. 올해로 보면. 그래서 그 여학생을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6년 동안에 몇 군데를 전전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걸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일케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긴 했는데 끝에 가서 크게 성장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접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모션 담당 임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도 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계속 자리를 옮겼더군요. 최근에 그럼 뭘 하느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중개 회사의 부사장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인력 중개, 인력 매칭 해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많은 곳을 전전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커리어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닌 같은 분야로 계속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큰 회사에서 자기가 부사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이 자리를 잡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위 격차 사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잠깐 했습니다. 엉뚱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담론의 주제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 찬스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렇다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좀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들이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미래에 좀 비전이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제가 고민이 잠깐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내가 볼 때는 인적자원 계약이라고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사모펀드 같은 걸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교육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전망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 공유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발전을 했더군요. 이거는 이 다음 버전에서 제가 소득 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담론의 주제로 제가 갖고자 하는 게 이 두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사회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여학생이 불과 6년 만에 한 5개 회사를 이렇게 건너뛰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1년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방법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제가 오늘 금융권의 임원 한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임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하기가 싫답니다. 아무 일도 하기도 싫고요.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열심히 한 가지를 파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게 파고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피로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조금 더 생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이 여학생처럼 커리어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한쪽에 말뚝박고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부지불식간에 좀 들고요. 요즘에 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메뚜기처럼 뛰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커리어를 쌓고 100세 시대에 나머지 은퇴하고 나서 4,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이슈를 하나 끄집어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 같으면 이런 방법이 좋겠다 내지는 이 학생이 해왔던 그 길이 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기업하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쓸모 있을까?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괜히 여기에 번거롭기만 하지 그 사람의 경력을 쌓아주는 게 기업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관점, 이게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치를 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커리어를 이런 방식으로 쌓아가서 앞으로의 노후에 어떤 일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나 이런 고민을 잠깐 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의 제가 이슈를 한번 오늘은 던져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죠. 다음 시간에는 소득 공유 비즈니스 모델, 조금 더 진일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